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의료 기술과 신약 소식 전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노메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자 박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형 당뇨병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몸 안에서 인슐린이 안 나와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병인데 이런 환자가 5만 명이나 넘습니다. 만만치 않은 치료비는 물론 주변의 오해와 편견과도 싸워야 하는 실정인데요. 최근 인슐린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인공췌장 시스템을 구현한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있어 일형 당뇨병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노메디 시간에는 첨단 기기가 만드는 새로운 장기, 인공췌장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뇨는 치료와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평생 합병증에 시달려야 하는 좀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당뇨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포도당은 세포로 이동할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을 필요로 하는데 당뇨병은 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사 질환을 말합니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고 고혈당으로 인해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또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당뇨병이 한 가지 종류는 아니죠.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당뇨병은 기전에 따라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그리고 그 외에 임신성 당뇨병 등으로 구분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을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은 일부 남아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그렇게 발생하는 당뇨병을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인공췌장은 바로 1형 당뇨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그럼 2형 당뇨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박 기자? 네, 제1형 당뇨병은 신체 면역 체계의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거의 또는 생산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혈당 변화가 급격하고 저혈당 위험이 크며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질환으로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최도부전 당뇨병이라고 표현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런 당뇨병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국제당뇨병연맹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20세에서 79세 인구 10명 중 1명인 약 5억 3,700만 명이 당뇨병 환자로 추산되며 현재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45년에는 약 7억 8,30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연합이 2022년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당뇨병 환자 수는 총 468만 5천 명이며 이 중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5만 1,000명, 전체 1.09%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제1형 당뇨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0세부터 14세 소아청소년 환자는 총 2만 9천 명으로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전체 발생률은 10만 명당 4.45명으로 매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요. 자, 당뇨병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식사요법, 운동요법이 기본입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제2형 당뇨병의 경우 혈당 조절의 정도에 따라 경구제제 혹은 주사요법의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에 비해서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 주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혈당 조절 기능이 상실된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며 고혈당 상태가 되고 활동을 하거나 에너지를 쓰면 저혈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고 어떤 때는 반대로 저혈당 간식을 섭취하며 혈당을 24시간 점검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고 또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현실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성인과 다르게 소아청소년 1형 당뇨인들은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친구와 어울리는 시기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 부담스러워 화장실에서 몰래 주사를 맞으며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 당뇨병 환자들도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주변의 오해가 섞인 반복적인 질문 속에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지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 당뇨병을 어떤 결함으로 보는 그런 시각부터 바꿔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 투여 방법, 또 혈당 측정 방법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기기를 통해 인슐린을 투여하고 또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뇨병 관리의 중요한 지표로는 당화혈색소가 활용됩니다. 다만 당화혈색소는 혈당 변동성이나 저혈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제1형 당뇨병 또는 극심한 인슐린 분비 기능 이상을 보이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 치료를 진행하면서 당화혈색소와 주기적인 자가혈당 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혈당 조절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는 이러한 환자들이 매일 인슐린 주사와 자가혈당 측정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안되었는데요.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자동 주입해주는 인슐린 펌프, 실시간으로 혈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당뇨병 관리기기의 사용은 인슐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으로 인한 위험 상황 대처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 저혈당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건가요? 저혈당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 우려가 크고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뇌세포 기능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뇨병 관리기기를 사용한다면 실시간으로 환자 혈당 패턴을 체크할 수 있으므로 저혈당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 선제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 당뇨병 관리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던 당화혈색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당뇨병 관리 지표가 등장했다고요? 네, 당화혈색소만으로는 고혈당 및 저혈당 등 혈당 변동 패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TIR, Time in Range라는 새로운 혈당 관리 지표가 등장했는데요. TIR 의미 그대로 범인의 시간 비율이라는 뜻인데 이는 환자의 혈당이 목표 혈당 수치 범위 내에 머무른 시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체열 없이 지속적으로 환자의 혈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같은 당뇨병 관리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TIR이 10% 개선될 때마다 당화혈색소는 0.8%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TIR이 높을수록 미세혈관 관련 동반 질환 발생 위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하면서 또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하이브리드 기기가 등장을 했죠. 이 기기가 인공췌정이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췌장이란 건강한 췌장의 포도당 조절 기능을 유사하게 모방한 시스템입니다. 연속으로 혈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자가 주사 투여 대신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인슐린 펌프,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 지속적인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환자의 혈당 패턴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인공췌장이라는 게 수술로 이식하는 인공장기가 아니라 환자가 이렇게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일종이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박 기자, 이런 인공췌장을 처음 선보인 곳이 어딜까요? 네, 미국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이 지난 1983년 최초의 인슐린 펌프를 선보였고 이어 2006년 인슐린 펌프 및 연속 혈당 측정기 통합형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은 최신 인공췌장 시스템 미니메드 780G를 국내 출시했는데요. 자사 연속 혈당 측정기로 5분마다 포도당 수치를 측정해 펌프로 전송하면 이를 기반으로 인슐린 주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네, 인공췌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박선혜 기자가 인공췌장 관련해서 삼성 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김지은 교수를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내용 듣고 다시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목표 혈당은 70에서 180 혈당 포도당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걸 목표 혈당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뭐 국내 국제 모두 70%를 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중에서. 근데 이 목표 혈당에서 70%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인공췌장 펌프를 쓰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그런 목표 혈당에 해당하는 그 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을 때 이제 70%가 평균치가 70%가 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를 쓰면 확실히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목표 혈당 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까닭은, 그 말은 이제 고혈당도 적고 저혈당도 적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상인에 가까운 혈당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혈당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인슐린을 줄이거나 멈춰주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을 훨씬 더 현저하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고혈당을 이제 예측이 되는 경우 인슐린을 증량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혈당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주무신다 이러면 이제 밤 동안에 혈당이 상승이 되는데, 이거를 만약 펌프를 쓰지 않는다면 이제 본인이 자다가 깨서 계속 추가 인슐린 주입을 하셔야 되는데, 인공췌장 시스템을 달면 그런 거 없이 이제 펌프가 알아서 혈당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저혈당이 예상되면 이제 그 양을 줄일 수가 있어서 저혈당도 막는 데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펌프를 썼을 때 계산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일단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다 쓰시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특히 이제 밤 동안에는 정말 혈당이 안정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잠잘 때 그런 특별한 걱정 없이 잘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환자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낮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먹는 탄수화물 양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잘못 입력하시면 완벽하게까지는 조절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펌프를 쓰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이 인공췌장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훨씬 혈당 조절이 더 좋아지기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기기를 환자분이 하고 싶어도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렵고,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하고 싶어도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기기가 되게 좋지만 잘못 이제 세팅하면 또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인슐린이 들어가는 기기라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병원 안에서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요양비 제도라는 제도에 묶여 있어서 병원 밖에서 환자가 스스로 약간 관리하도록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그래도 좀 감사하게 정부에서 소아는 본인 부담률을 많이 이제 낮춰주기는 했는데, 또 1형 당뇨병 환자의 한 93%가 성인이어서 이분들한테는 이 가격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부분이라서, 이 소아처럼 성인 부담률도 좀 낮춰준다면 이런 또 펌프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일단 펌프를 또 권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시거든요. 부담스러워서 몸에 뭘 다시 붙인다는 것 자체에 거기에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시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이미 펌프를 사용하는 게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어서, 이게 그래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마음을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이 첨단 기기를 통해 제대로 관리만 잘 해준다면 얼마든지 혈당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사용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당뇨병 관련 첨단 기기를 통한 국내 치료율은 다른 국가 대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속 사용하는 비율은 1형 당뇨 환자의 10.7%,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비율은 1형 당뇨 환자의 0.4%에 그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치료를 통해 목표 당화 혈색소 6.5%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전체의 26.8%에 불과하고 절반은 미국 당뇨병 협회가 권고하는 적정 당화 혈색소 수치 7%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치료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또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현재 인공췌장 같은 첨단 기기에 대한 급여 현황은 어떨까요? 네, 지난해 제30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해 올해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펌프 등 구입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는데요. 이로 인해 인슐린 펌프 구입 시 본인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와 전극의 본인 부담률은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기존 30%에서 10%로 낮아져 현재 5년에 최소 380만 원 이상 소요되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약 4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좀 정리하면서 앞으로 1형 당뇨병의 치료와 또 기기 보급에 있어 좀 개선돼야 할 방향을 짚어주시죠. 대한당뇨병학회 등 학계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의 기기 활용폭을 넓히기 위해 요양비, 교육 수가 개선 등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펜, 센서 연동인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 인슐린 펌프 등 환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기기에 치료 및 관리 과정의 수가를 제정하고 요양비 제도가 아닌 요양급여를 통해 기기값을 지원하며 고가의 인공췌장 인슐린 펌프 등 렌탈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이 혈당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질환이 바로 1형 당뇨병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혈당 관리 시스템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더불어 사회적인 시선도 좀 바뀌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노메디 여기까지고요. 박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